봅시다. 반고등식의 활용 세 가지 유형 정리해놓은 거 보이죠? 1번은 풀 수 있겠지, 당연히. 3번도 뭐니? 3번 보니까 A가 몇 번이 나오냐? A가 3번이 나오지. 그렇잖아. 근데 오히려 A가 3번이나 나오면 이 3번 같은 게 쉽다고. 뭐 해버리면 된다고? 그냥 이 상태에서 좌변 전체를 fx로 놔버리면 돼. 왜? 얘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니까. 반드시 인수분해 될 거기 때문에. 2번 같은 게 뭐 하셔야 된다고요? y는 x3승 더하기 2랑 y는 kx로 돼 있잖아. 이걸 연립해서 kx 좌변 넘기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케이스는 그냥 뭐 하시라고요? 이 상태로 푸는 게 맞다고요. 이 상태로. 그렇지? 이 상태로 풀고 얘를 그려놓고 얘는 뭐 무슨 직선?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k 값에 따라서 교점이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다. 괜찮지? 요거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풀어오세요. 세 문제. 아 4번 잘못 뽑았다. 아 개짜증. 나 눈 왜 이렇게 침침하지? 4번 문제 이거 아니다. 잘못 뽑았어. 이거 쓰지마. 다시 뽑아줄게. 아 나 미치겠네. 어떡하지 나? 문제도 막 착각하고 문제 할 때가 됐어 진짜. 내가 한 10년 뒤에 연차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가 땡겨진 거고 은퇴해야지. 은퇴하고 뭐 하지 근데 이제? 고양이와 집에서 나오지 않게. 속도 가속도 봅시다. 미친놈아. 개소리야. 미분 파트에서 속도 가속도는 되게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뭐가 주어지냐면 위치가 주어지고요. 위치 대신에 뭐가 주어지기도 합니까? 변위가 주어지기도 하죠. 변이든 위치든 보통 뭐가 주어지니? 보통 위치가 주어진다. 그치? 얘를 뭐 하면은?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보통 위치는 xt로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속도는 뭐 한 겁니까? 미분한 건데 미분한 걸 vt로 많이 쓰죠. 속도를 영어로 하면 b로 시작합니다. 그럼 속도도 미분하면 뭐 돼요? 가속도고 가속도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위치와 속도, 가속도는 잘 안 물어봅니다. 가속도는 그냥 가속도가 3일일 때, 가속도가 얼마니 이렇게만 물어본다고. 왜? 가속도가 얼마일 때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거는 뭐 하기 때문에 과학하고 좀 더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위치와 속도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지. 위치는 언제 써먹니? 만약에 점이 하나라면은 뻔합니다. 점 P가 하나 주어졌고 이 점 P의 위치가 주어지면은 위치 써먹는 건 간단해요. 위치가 1일 때, 위치가 2일 때 그러면 그냥 위치는 1, 위치는 1 써주면 됩니다. 다시 원점을 지나간다. 위치가 0이다. 이런 거 풀어주면 되거든. 간단하지? 그러니까 미분 파트에서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뭐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속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겠죠. 그치? 왜? 속도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뭡니까? 뭐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이게 나오잖아.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입니까? 속도가 0일 때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도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면 무조건 그때 속도는 0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0이라 그래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지. 이 차이점 알지? 알지? 해서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뭐 풀어주시면 된다. 속도는 0이다 해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수능에 몇 문제 나왔다고요? 82번 요거 딱 한 문제 나왔네. 당연히 여기서도 뭐 물어봤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피의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 근데 보니까 몇 점짜리로 돼 있냐? 놀랍게도 4점짜리로 돼 있죠. 사실 이거 3점짜리로 넣어놔도 상관없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린 더더욱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그래서 점이 하나일 때는 위치는 써먹는 게 뻔하고 속도는 이렇게 써먹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가 옆에 슬쩍 83번 보니까 점이 몇 개로 늘어나요? 2개로 늘어나지. 점이 2개일 때는 이제 위치에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왜? 두 점이 뭐 한다? 만난다라는 개념을 쓸 거 아니야. 두 점이 만나려면 뭐가 같아야 되니? 당연히 위치가 같다를 풀어야 되겠지. 괜찮죠? 되지? 그리고 점이 2개면 어떤 식의 내용도 가능하냐면 둘의 운동 방향이 같다, 둘의 운동 방향이 다르다 개념도 나옵니다. 뭐라고? 점이 하나면 물어보는 게 이렇게 간단한데 점이 2개로 늘어나면 만난다. 그럼 뭐 푸시면 된다고요? 위치가 같다. 이거 XT라 그럴까? 이거는 YT라 그럴까? 그럼 XT 이퀄 YT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거는 위치입니다. 위치. 근데 뭐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만난다 말고 둘의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풀면 될까 얘는? 속도를 곱해서 음수다 풀어주면 되겠지. 얘 속도를 V1t라 그러고요. 얘 속도를 이거 X2t라 그러자. X1t, X2t라 그러자. YT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해서 만난다 그러면 위치가 같다 풀어주시면 되고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V1t 곱하기 V2t의 곱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운동 방향이 서로 같다 그러면 곱해서 양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되겠지. 괜찮죠? 한 문제 풀어봅시다. 속도, 가속도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니까. 아닌데 내가 풀면 너무 나는 84번을 풀게. 82,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는 거예요. 84번 봅시다.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뭐가 있냐면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답니다. t3승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랍니다. 질문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출발점 어딘지 알 수 있어야 되죠. 얘는 출발점 어디니? t에다 얼마 대입했을 때? 0 대입했을 때가 출발점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기억 1초일 때 위치가 1입니까? 1초일 때 위치가 1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니은 1초일 때 속도가 0입니까? 1초일 때 속도가 0입니까? 디귿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가속도는 4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4점짜리인가 이것도? 4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기억 니은 이것은 없거든요. 1초일 때 위치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위치에다 1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냐? 0이니까 기억은 뭐다? 틀린 거지. 기본적인 문제죠. 평가 문제는 역시. 니은은 뭐 물어봤어요? 속도 물어봤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나오는 거겠지? 미분하면 뭐 됩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인데 V1 구하시면은 3 빼기 2 빼기 1이니까 0이므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미분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뭐라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 바뀌려면 뭐 해야 되니?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조사하셔야 되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속도 0 된다고 무조건 운동 방향 바뀌는 건 아니야. 중근 나와버리면 운동 방향 안 바뀐다고. 운동 방향 바뀌려면 엄밀하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고 얘기해야 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다시 쓰면 3t 더하기 1에
t-1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음수는 아니라 그랬거든. 얘는 무조건 무슨 소리? 무조건 양수인 거잖아. 그쵸? 얘는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요 t 빼기 1이라는 놈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결정되는데 y는 t 빼기 1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1초를 기준으로 1초 왼쪽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1초일 때 멈췄다가 1초 오른쪽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분명히 속도가 바뀐 거죠. 속도 바뀐 지점은 언제입니까? 1초를 말하는 거네. 1초. 그래서 1초일 때에 뭐 구해주시면 됩니까? 가속도 구해주면 되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죠. 한 번 더 미분하시면 6t 빼기 2가 되고 1초일 때의 가속도는 6 빼기 2 얼마? 4가 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이 되더라라는 거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85, 86 조금 어렵습니다. 미분 고난도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점프할 수는 없고 풀어 공직한 거는 좀 풀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미분 고난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올 문제는 제가 체크해 줄 테니까 요거는 여기서부터 체크 한번 해보세요. 85번부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 체크해 주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는 거다. 85번은 푸세요. 요게 수능 문제니까 푸시고요. 역시 미분 고난도 중에 88번은 푸는 겁니다. 이것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라고 다 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풀지 않을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94번도 풀어보시고요. 이 정도만 풉시다. 고난도는 나머지는 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풀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기. 이것도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숙제 정리해주면 숙제는 71번부터지. 71번부터 어디까지는 85번까지는 다 풀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88, 94 이게 숙제가 되겠네. 숙제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71번에서 85번까지 그리고 88, 94 이게 숙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끝나냐면은 미분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미분이 끝나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풀고 뭐 할 거냐면 수열 나갈 거예요. 수열. 김지현인가? 몇 시니? 4시 4분?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방구등식에 관한 문제를 하나 나갈 건데 내가 이거 잘못 냈다 그랬잖아.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복습하고 이 문제 좀 풀고 있어봐. 아직 아니야.
자, 이거 받아라. 요거다. 뒤로 넘겨라. 뒤로 넘겨라. 문제를 4번을 미리 앞에 나눠준 건 제끼고 이겁니다. 4번 보세요. 4번. 요거 풀고 끝낼게요 오늘. 근데 이거 한 15분 걸린다. 지금 5분이잖아. 14분 만에 끝내줄게. 4번 봐봐라. 이거 평가원 지출 문제거든.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거 풀이는 보지 마라. 풀이는 별로 도움이 안 돼. 평가원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fx는 뭐라 그랬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k 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4f'x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은 f'의 gx 이렇게 가 닫힌 구간 0,1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실근을 갖는다. 그때 k의 뭐를 최대와 최소를 우리 보고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한번 보자. 일단 역함수 나왔거든?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냐 없냐?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왔을 때 이게 방정식의 활용에 적용을 시켰는데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풀이를 보면은 다들 개떡같이 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개떡 같은 풀이가 막히도록 낼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출제하는 의도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밑줄 친 거. 뭐 할 거냐면 f'gx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합성함수 미분법은 아닙니다. 이게 수투기 때문에 요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 요렇게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맞아? 내가 쓴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써보면 4f'x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은 여기다가 gx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gx 제곱 마이너스 6배의 gx 플러스 6 요렇게 되겠네. 됐지? 괜찮죠? 잠깐만 이거 내가 알고 있던 모양이 아닌데 뭐야? 왜 이렇게 짜증나냐? 왼쪽도 뭐 합시다. 여기 대입합시다. 뭐라고? 왼쪽에도 대입하자. 왼쪽에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면서 정리할게. 여기 4배 하면은 몇 x제곱? 12x제곱 됐지. 4배 하면 마이너스 24x인데 플러스 12x 하면 마이너스 12x 64 24 빼기 8은 더죠 6. 요거는 3배의 gx제곱 마이너스 6gx 플러스 6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6은 날라가죠. 3으로 나눌 수 있죠. 3으로 나누면 4x제곱 마이너스 4x는 gx제곱 마이너스 2g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요거 좌변 넘겨서 인수분해해도 되는데요. 인수분해하지 말고 우리 머리 좀 써보자. 요 모양 한번 봐봐. 양변에 얼마 더하면 모양이 아름다워지냐? 얼마? 양변에 얼마 더하면? GX는 2X 얼마? 1. 이쌤 양변에 1을 왜 더합니까? 2 안 되는 사람은 좌변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럼 합차하고 인수분해 된다. 근데 1 더하면 모양이 아름다워지잖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잖아. 왜? 둘 다 뭐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러면 우변이 뭐가 돼요? gx 빼기 1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니? 2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얘를 풀었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야, 너네 풀면 a제곱은 b제곱 풀면 뭐 나오냐? a하고 b가 같은가? a가 마이너스 b인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gx-1은 2x-1이든가 gx-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풀어야 되느냐? gx가 2x이든가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된다. 얘가 실근을 갖게 하는 k를 구해야 되거든. 됐어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gx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만 참아라. 나오면 대박이다 너네. 이거 gx 못 그리잖아요. 못 그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잘 봐. fx는 우리가 gx의 실근을 가지는 거랑 f의 역함수랑 g의 역함수가 실근 가지는 게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gx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교점이 없답니다. 뭐라고? 이게 f고 이게 g인데 얘네들 교점이 없대. 그럼 역함수들끼리는 교점이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겠지. 이게 f 인버스로 나오고 이게 g 인버스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얘네들 교점이 있으면 역함수도 교점 있는 거 맞니?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모르는 역함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역함수에 여기 역함수를 구해서 얘네들을 연립한 모양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왜? gx의 역함수는 fx고 야 y는 2x 역함수 잽싸게 구할 수 있지. 그럼 얼마 나와? 암산해봐. y는 2x의 역함수 얼마요? 2분의 1x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풀겠다고? 요걸로 풀겠다는 거야. 요게 평가원에서 낸 의도야. 어디 가서도 이렇게 설명 안 한다. 진짜다. 딴 데 가면 강사를 전부 다 이거 막 인수분해 해가지고 막 때려 넣고 푸는 건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fx 그린 다음에 y는 2x 그려서 교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지. 역시 얘도 뭘로 바꾸는 겁니까? 역함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fx는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얘는 역함수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1, 0 지나가니까 얘는 0,1 지나가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역함수 구해보면 돼 너네가. 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 또는 얘가 실근 가지시오 개념으로 접근할 겁니다. 조심할 거는 뭐냐? 뭐도 존재하냐면 정의역, 치역도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의역하고 치역도 바뀌는 겁니다. 원래 주어진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요? 0부터 1까지였죠. 원래 fx 입장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습니까? 최초 문제에서 요 문제에서 x가 0 이상 1 이하였지 않습니까? 그쵸? 얘도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역함수이기 때문에 구간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구간을 바꿔야 된다. 뭘 구하셔야 되느냐? G0을 구하고요. G1도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돼요.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놈, 여기에 해당하는 놈을 여기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되냐?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돼? 여기 볼까? 여기서 x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0 이상 1 이하였죠. 아, 왜 이러나? 이게 매번 바뀌어. 아, 여기서 일로 가야 되겠다. 얘 정의역 구하기 힘드니까 오른쪽 함수들 보면 되겠다. 오른쪽 함수들. 여기에서 잘 봐. 여기에서 2x가
0 이상 1 이하거든. 그게 2분의 1x로 내려오면 잘 봐. 여기서는 x가 0 이상 1 이하가 아니라 역함수이기 때문에 y가 0 이상 1 이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정의역 x가 0 이상 1 이하가 뭘로 바뀐다고? y가 0 이상 1 이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줄 게 뭐냐? 얘를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간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다 끝나간다. 몇 분이니? 16분. 4분 안에 끝난다. 자, 그러면 그릴게요. 그린다. 0과 y가 0과 1 사이에서 y는 2분의 1x 그립시다. y는 2분의 1x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0,0 지나가고요. 2,1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지겠지. 직사각형의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0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은 얘는 0,1 지나가고요. 2,0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게 y는 2분의 1x,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y가 0 이상 1 이하. 여기 1을 이제 누가? 또는이니까 여기 x 표시한 놈을 y는 fx가 뭐하기만 하면 된다? 지나만 가면 실빈이 존재한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fx는 역함수 가지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함수지 않습니까? 그쵸? k는 뭐예요? y 절편이죠. 그치? 그러면 y 절편이 최대한 커지려면 이런 거 되냐 안 되냐? 얘랑 못 만나니까 안 되잖아. 여기랑 만나면서 y 절편 최대한 커지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겠니? 이런 상황이겠지, 이런 상황. 그래서 k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1이라는 거죠. 맞지? 최소값 되려면 뭐 하면 되니? 계속 내려가면 되지. 계속 내려가다가 어디 지나갈 때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되냐? 2,0 지나갈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지. 해서 fx가 어디 지나가면 된다? 2,0 지나갑니다를 대입해 주시면 그때 k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8-12 더하기 12 더하기 k는 빵 되기 때문에 k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최대값은 1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인데 걔네들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제곱에서 더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60 얼마? 6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 기억하시오.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고생했습니다. 지금 알아서 다 짐 싸고 있는